자, 이번에 모실 정치인은요, 최초의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이분은 출마하시기 직전에 저희 파파이스에 나왔었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으로 출마할 건지, 무소속으로 할 건지, 더민주로 할 건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광주에서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어요. 자, 이분을 모시기 전에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이번에 초선이나 당선된 분을 모실 때 꼭 당선자 사진을 찾아보거든요. 이분의 사진은 뭔가 이렇게 올림픽 유도 선수가 씨름 선수. 네, 금메달 따고 인천공항도 아니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 그런 느낌이 가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무려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18대, 19대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광주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김경진 의원이 이제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후보 시절에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연대해야 한다고 총선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죠. 그리고 실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의 주적은 한나라당이지 새누리당이지 더민주가 아니다. 더민주가 주적이냐. 이런 주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후보 시절 제 기억으로 거의 유일합니다. TBS 김종배 앵커가 하는 그 인터뷰에서 야권연대에 관련해서 성명이라도 발표하겠다. 실은 성명 발표를 안 했습니다.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허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도 드디어 이제 정치인이 됐나 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근데 어쨌든 후보 시절에 저런 얘기라도 한 사람은 유일해요. 네. 그리고 뭐 더민주가 주적이 아니지 않냐. 새누리라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수도권에서 연대해야 된다. 저것도 네. 실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아니, 지금 저 장면이 네. 국민의당에서 네. 이제 후보들 공개 면접을 했거든요. 공개 면접. 네. 북갑 선거구에서 5명이 지금 공개 면접을 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2명이 탈락하고 3명이 이제 나중에 경선에 들어갔는데, 경선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5명이 공개 면접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공개 면접을 할 때,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전부 다 나서서, 네. 김경진 예비 후보야말로 그 전에 안철수 대표 또 천정배 대표가 독자적인 제3정당을 창당하자고 주장을 할 때 종편 등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런 반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공천 면접 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시켜야지 네. 이런 사람을 어찌 감히 붙여서 경선에 붙인다고 한다면 종편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안철수 대표 공격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런 논조로 사실은 여러 비판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와 참모들이 사실이니까 네. 이 난국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서 넘어갈 것이냐. 숨길 수 없는 과거. 아니 뭐 종편에 유튜브에 다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네. 그대로 그 부분만 일부 후보들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편집을 해서 국민의당 중앙당에다 보내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네. 공천자격심사위원회 안철수 전 대표 많이 공격하셨죠. 종편에서. 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면 면접 심사를 보는데 대놓고 지르자. 대놓고 더 큰 소리로 더 질러보자. 그러면 차마 지들이 나를 면접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싶어서 그냥 아주 세게 한번 질러봤습니다. 오늘 그 기조로 가시죠. 아니, 근데. 그때 그 면접장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공개적으로 한번 질러보자고요. 아니, 이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실제 국민의당은 야권의 연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실제 개별적인, 그러니까 총선
임박해 가면서 당대당은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는 마치 허용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개별적으로도 거의 다 막았어요. 그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네. 유일했던 게 이제 박주민 후보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됐는데 박주민 당시 후보 얘기 들어보면 그 국민의당 후보가 자신이 이길 줄 알고 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할 때 그 국민의당 후보가 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그분이 이기는 걸로 나왔다고 그래서 응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3위권이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게 네. 이제 총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언론도 그렇고 각 정당의 이제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명확히 안 밝혀진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이 또 국민의당의 후보들이 네. 과연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 쪽 표를 더 많이 뽑아왔을까 네. 뺏어왔을까 네. 아니면 진보 쪽 더불어민주당 쪽의 표를 더 많이 뽑아왔을까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계량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 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제 국민의당이 없으면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극렬하게 이렇게 정말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는 이 구조잖아요. 보면 네. 양측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이제 중간층에 있는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투표를 포기할 동의는 안 생겼을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람인 이상은 뭔가 좀 생각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이 안 나온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4.13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쪽 유권자들의 기조가 국민의당이야말로 진보 민주진영을 다음 대선에서 완전히 죽일 내부의 적이다. 그래서 실은 이놈들부터 밟아 죽여야 된다. 이 전제하에서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가 그런 것 같아 보면. 근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중간에 버퍼 영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의 보수 쪽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 보수 쪽 집권 세력이 제대로 못하면 투표를 할 동의를 조금 포기시킬 여지는 없는 것인지. 결과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야권 연대를 하지 않은 게 국민의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이 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연대에 응하지 않았던 게 맞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맞잖아요. 아니 제 설명을 들어보셔요. 야유를 하시는 건 자유인데 네. 그러니까 지역에 후보를 내면 결국은 이게 정당 투표로 이어질 확률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속칭 비례대표 득표 숫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래서 아마 야권 연대에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고. 비례대표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저도 선거 중반까지는 선거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선거 뚜껑 깔 때까지도 총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다 죽겠다. 근데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네. 이 결과가 나왔고, 그럼 이 결과가,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국민의당이 안 태어났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신비주의 헛발길질과 각종 기기묘묘한 정치로 인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합한 것보다 지금 합한 이 의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얻었을 것인지, 네. 아니면 네.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여권 쪽 표가 상당 정도가 국민의당으로 와서 결과적으로 범야권의 지형이 넓어진 것인지. 아니, 뭐, 국민의당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결국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정답은 결론이에요. 과정은 아무도 이걸 생각을 못했고, 어느 여론조사 기관, 어느 정치 컨설팅 업자, 어느 기자들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추론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고집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으려면은, 국민의당이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이 일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대를 안 한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야권을 파열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해석은 그렇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그 당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국민의당 내부에 김 의원님하고는 결이 좀 다른 그리고 살아온 사고의 패턴도 좀 다른 그런 이질적인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수는 의원님의 성향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는 부장 검사를 하신 그건 분인데 총수님의 독단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초점을 국민의당만 가지고 맞춰서 보다 보니까 네. 너희들 각종 잡탕들이 잡스럽게 섞여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이 아니냐. 네. 사실은 총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자탕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표현을 하면 네. 사고의 폭, 이념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의 좌표가 어디냐. 새누리당조차 진보적인 사람도 좀 섞여 있고요. 네. 더민주당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 섞여 네. 있는데 네. 목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있지 않냐는 거죠. 국민의당에는. 바이버 단톡방에 네. 매번 의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 벌써 이제 3번을 했는데 대체로 저희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 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지극히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기업, 소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경제체제로 가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정책, 세정정책, 재정정책을 펴야 된다. 라는 데는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38명이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새누리당에 해도 다 동의해요. 나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에이, 새누리당에 아이 무슨 안철수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안철수 대표도 어제 네. 보면 네. 실효세율을 어쩌면 저 안철수 대표를 막 옹호해줘야 돼, 이제. 옹호해줘야 돼. 아니 당대표신데 4년 있다 공천 안 해주면 어떡해. 아니 근데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복지제도 또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경기 울리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예외적으로 세금을 좀 법인세 올리자고 얘기했다가 대통령한테 한 방에 킥아웃 당한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재정 경제 정책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가난한 사람, 약자를 위한 재정 경제 정책이잖아요. 어차피 사회의 이념의 큰 좌표가 재정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별한다면 저희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진보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올리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재정 사회 정책, 사회 보호 정책 하자. 단 38명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의견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도 큰 틀에서는 진보 정당이라고 봐주세요. 총수님. 봐주세요. 그 의원님은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 당에서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중심 세력입니까? 그것도 이견이 없다니까요. 이견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동무대다. 네. 어제 그저께가 오늘 올라갔죠. 오늘 기사화된 건데 네.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입니까? 아니 조금 더 이제 밑에 본문을 나중에 한번 본문에 보면 찾아보면 천정배도 김한길도 힘이 없다. 네,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토론할 때 이제 상대방 약점 이렇게 상대방 뭐 자꾸 늘어지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중심 인물이잖아요, 보면. 네. 거기 위에 지금 다른 대권 대안이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보면. 네. 근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차이가 있다면 네. 문재인 대표는 그래서 지난 2년간 친노 패권을 모든 정편과 모든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았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예를 들어서 공천태 잡음도 사실은 뭐 천정배 의원계가 탈락하고 주로 안철수계가 먹었다. 뭐 이런 잡음 혹은 총선 이후에 당직 인사도 다 안철수계.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조직과거 특위 또 안철수 친한 인사들이 네. 주류. 그러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비판이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중심이 돼서 패권을 다 먹는다고 친노 패권 하고 탈당하시는 분들인데 왜 안철수 대표가 똑같은 방식 혹은 더 적극적으로 패권도 이렇게 당을 다 장악해 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는 친한 패권이라고 안 그러는 거죠? 친한 패권이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는 네. 오로지 김경진 의원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나마 그런 네. 단어를 쓰진 않지만 네. 뭐 인정하자. 안철수 당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도 유일하게 하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패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민적 인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친노 패권 또 아우, 친문 곤란하신가 보다. 아야, 얘기 좀 들어봐요. 막 지르더니 그때는, 곤란하신가 보다. 어쨌든 네. 지금 이 순간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38명의 의원 중에서 국민적 인기가 1등이에요. 네. 그 안에서는. 네. 그럼 뭐 친한 패권이지 뭐. 민주당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친노라고 하는 의원들이 무슨 당직을 다 요직을 차지한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거꾸로 국민의당이야말로 지금 친안철수 인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주요 당직이나 혹은 주요 직책을. 아닌데요. 뭐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져볼까요?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먼저 조광특위 세 사람이다. 네. 뭐 세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개파로 따지면. 그러면 이 안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공격해야 되는데 왜 공격하지 않느냐는 왜 그런 잡음이 안 나오냐는 거죠. 내가 궁금한 건. 그 기사의 취지가 뭐였냐면 네. 조광특위를 왜 호남 세력이 점령을 하지 않고 네. 안철수 주변의 인사들이 조광특위 위주로 짰냐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의 38명의 의원 중에 실은 비례까지 포함해서 근 한 70% 가까운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호남 의원이죠. 호남 의원 아니면 호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비례 의원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지역에서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주로 수도권의 지금 그렇죠. 의원들이에요. 수도권 출신들이에요. 수도권 네. 지역 이제 출신들이어서 그래서 호남 출신들은 호남 지역구는 이미 현역 의원들로 다 짜져 있기 때문에 호남 출신들이 굳이 조광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안철수 의원 가까운 사람들이 조광특위를 구성해서 짜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안철수 대표 동무대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 라고 제가 아무 이유를 안 달았어요. 아니 근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역구 네. 다수가 아니라 다죠 사실은 그 김성시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예요 지역구. 네. 그리고 호남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도 말하고. 네. 근데 호남 정치인이 국민의당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가 보이긴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개인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머지 호남 의원들 전체를 대변하거나 그 개파의 수장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호남 정당이라고 한편에서는 공격하지만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철수 대표만 달랑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호남이 안철수 대표만 달랑 보이라고 나머지를 다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 들러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네. 잘 모르시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네. 호남에서는 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해요.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 네. 안철수 대표와 호남 정치인이 호남 주민들의 의식에서 분리가 된 두 개의 별개의 어떤 따로따로 대립 구조의 사고가 아니고 네. 호남 주민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율 높죠, 지금. 주식감으로 실제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지지율 1위를 계속 다투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대체 38명짜리 국회의원 정당에서 무슨 호남계 있고 안철수계 있고 뭐 있고 이러면 쓰겠어요. 그렇게 안 못 되지. 쓰죠. 근데 못 그게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 그래서 그냥 저같이 조금 독특한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나와서 조금 약간의 쓴소리 하면 되고 어쨌든 38명이 지금은 효율적으로 굉장히 어떤 기민하게 국정을 논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수. 제 원 구성 안 되면은 네. 세비 다 반납하기로 했잖아요. 다행입니다. 보좌관이나 비서도 정말 오늘 오후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든 구성이 돼서. 원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절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인기를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죠.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사 댓글을 통해 욕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언론에 이재호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뭐 만남을 가진 것 같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직접 만났는지 뭐 누군가 밑에 교감이 있었는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에 들어가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좀 하셔야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호 의원이 친얘기로만 볼 수 없다. 합리적 보수라고 실드를 쳐버리셨어요. 이거 말 실수죠? 아니, 이재호 의원은 친이 개가 아니라 친이 대빵 아닙니까? 좌장. 이 사람을 친이라고 안 보면, 물론 친이라고만 볼 수 없고, 남자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실수하신 거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재호 의원이나 또는 뭐 손학규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재호 의원 같은 분들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새누리당 출신 중에 저기 비박 의원들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당이? 아니, 비박도 네. 비박이라 그래서 다 합리적인 어떤 보수. 개혁적인 보수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네. 개혁 성향이 있는 보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비박 중에서도 꼴통이 있을 수 있고 네. 친박 중에서도 또 가끔가다 좋은 사람도 어쩌다 있을 수는 있을 것이고 네. 검증을 한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네.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서민 위주의 경제 정책, 반재벌 경제 조세 정책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최소한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를 봐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새누리에 왜 있었을까요? 이게 한국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경상도는 새누리당, 전라도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는 물론 이제 국민의당으로 싹 바뀌었지만 이런 지역과 특정 정당의 결합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네, 거기 그런 가실 수 있다.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네. 오면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선별하여. 저 기사 제목과 관련해 갖고 한두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게 실은 제가 이제 안철수하고 이재호가 만났다. 그리고 이제 기사 뉘앙스는 안철수가 이재호 영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기사였는데 인터뷰 때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실은 안철수 대표한테 제가 팩트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 기사가 나가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봐서 이재호 만난 적 있냐? 이재호 영입 시도한 적 있냐? 이재호 영입 시도한 적 없다. 오보예요? 아니면 오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초선 의원간을 공유하지 않는 정보인 건가요? 이 기사가 다음 메인 탑에 떴던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들이 다 봤을 겁니다. 네. 결국은 안철수 대표한테 기자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사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 이전에 TV조선 보도가 나갔고 그 TV조선 보도를 기초로 해서 YTN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예. 저기 최영일 앵커가. 근데 저는 이제 팩트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저 인터뷰에 응했고 그리고 나서 저 기사가 이제 제가 인터뷰한 게 다음 메인에 떴고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안철수 이재호에게 사실 확인을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만났다면 틀림없이 기사가 더 확대 재생산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저 기사 이후로는 더 이상 기사가 확대 재생산을 안 된 거 보면 둘이 안 만난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해버릴 수도 있죠. 둘 다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들이 부인해버리면 네.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 이런 뉴스는 보수 매체가 정보기관이나 또 은밀하게 소스를 받아서 하는 거라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단독은 사실일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아니 근데 만났다 안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급하게 실드를 치다 보니 이게 나온 게 말이 아니었을까.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잘못했는데. 제가 이거 아니 다만 네. 굳이 제 언동에 대해서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실은 이재호 씨가 지금이야 이제 방금 총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이의 거장이었고 4대강 사업 뭐 국정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네. 반대를 했던 4대강 전도사죠. 전도사였지만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는 나름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정보기관에 의해서 여러 고초를 당했던 어쨌든 그런 경력은 있는 사람이다. 40년 전인데요. 우리 60년 전, 70년 전 얘기도 하는데 뭐 네.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아니 미워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조금 점수를 봐주면서 미워해 주시기를. 아니 미워하지는 않고요. 예. 이런 얘기 나오죠. 요새 개헌 그리고 뭐 분권령, 이원 집정부제. 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안철수 대통령 또는 보수 인사 책임 총리, 혹은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조합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대통령, 문재인 이원 집정부 총리 뭐 이렇게 치를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조합 아니잖아요. 저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지난 총선으로 봐서는 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죠. 정치인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많이 안 해보셨죠? 어제 드디어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첫 일성이 제가 종편에서 수없이 안철수 대표를 깠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통과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충성맹세. 아니, 충성맹세는 아니고 네. 진짜 감사의 의견을 네. 피력했습니다. 한 시간 면접을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직접 만나서 1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도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확신이 들던가요? 그거는 1시간 가지고 1시간 가지고 판단하라 그러면 너무 경솔한 판단을 저한테 몇 시간? 요구하는 2시간 반? 25시간은 해야죠. 25시간. 25시간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그건 앞으로 저희한테 네.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안철수. 아니 대표에 근데 대해서. 이제 네. 아까 총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 네. 이원 집정부제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굳이 지금 총수께서는 네. 지금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의 결합된 이런 이 시스템의 응용을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걱정하는 거죠.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호남이 뭐 초대 내각제 수상을 새누리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려고 국민당 지지한 건 아니거든요. 호남 민심이. 그렇게 읽혀요, 호남 민심. 호남의 민심은 정권 교체를 하라고. 네. 그런데 문재인은 안 될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 그럼 안철수한테도 기회를 줘보자. 네. 여기까지라고 이해했는데 네. 거기에 새누리당까지 껴서 새누리도 괜찮아. 껴서 다 같이 만들지 뭐 이러라고 지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에 가까운 뭐 이상돈 뭐 등등 김성식이나 또 뭐 등등 몇 분은 그런 발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봐야 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깝잖아요. 의원님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봐야 38명의 국회의원 중에 셋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지율로 치면 그 셋이 더 크죠. 안철수 대표는 혼전돼도 안철수당이잖아요.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방금 총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네. 호남의 민심은 안철수를 정권 교체의 희망으로 낙점을 한 건 맞지만 네. 총수 말은 딱 그대로예요. 안철수가 새누리당과 연합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절대 지지를 안 해요. 네. 그 부분은 호남 민심의 마지노선인데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20몇 명이기 때문에 민심을 거스르는 순간 선출직 공직자는 한 방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포장이 말이죠. 세상은 다 포장에 넘어가게 마련인데 포장이 이거는 그들이 투항해서 국민의당에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새누리당에 들어간 것이 먹힌 게 아니라 그들이 투항했다. 그리고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역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뭐 포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니 근데 그 상황이 되면 그 결합을 왜 해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실익이 없는 짓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띵 보이게 안 하고 에이 고남 유권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어서 그런 질문 앞으로 더는 하지 마세요. 명분과 설득을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죠. 종수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걸 하나만 제가 이렇게 티싱 중국말로 일깨워 드리는 게 뭐냐면 호남은 광주 학살 사건을 겪은 지역이에요. 30몇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워낙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정한 선을 주민들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노스트라다무네라고 희한한 걸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물론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소설이긴 한데 예를 들어 봐죠. 안철수
대통령 후보, 오세훈 총리 후보 결합했어요,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탈당을 해서 국민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전제는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을 걸고 들어와가지고 총리를 하겠다고 해요. 자기가 책임 총리를. 오세훈과 함께. 근데 새누리당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오세훈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뒤에 세력이 있겠지만 일단 입당은. 그러면 이런 그림에 대해서 같이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정말 오세훈 혼자 들어왔는데 혹은 뭐 의원 몇 명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이거는 새누리당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에 투항한 그 오세훈을 그냥 품어주는 거 아니야? 결국 안철수가 대통령이니까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영원합이 이렇게 화합하고 어쩌고저쩌고 말들을 만들어서 하면 이게 나를 5.18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면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부가 질문을 하면 네. 새누리당은 그냥 있어. 그냥 있어요. 네, 새누리당은 그냥 있고 굳이 국민의당까지 올 필요도 없이 정의화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이나 손학규 전 대표나 또 유승민, 네. 어떤 무소속 교사체를 의원이나 만들어서. 아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해서 새누리당은 그냥 있고 네. 국민의당의 외연이 확장이 된 거죠. 마치 정권 교체처럼 보이는 그림을 만들어서 호남 사람들도 이게 딱 새누리당은 있어. 새누리당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보면 국민의당이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뭐 이름을 바꾸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든 어쨌든 그러니까 그 큰 사람들은- 틀에서는 국민의당이 유지가 되고 네. 새누리당 떨거지 몇 명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국민의당이 아니에요. 제 말이 틀에서. 그겁니다. 네. 벌써 넘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보수의 설계야. 총수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지지난번 대선 때 손학규 씨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왔잖아. 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그거는 개인의 결단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개인의 결단이 같은 아니라 얘기예요. 지금 구조는 같은 얘기예요, 총수. 아니죠. 네. 그거는 그냥 개인이 저기서 대통령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로 나온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설계와 계획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세력이. 아니 국민의당에서 네. 안철수 대통령의 국민의당으로 투항해온 오세훈 총리인데 네. 권력의 일부를 새누리당이 또 어떻게 가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수가 지금 자꾸 자기적인 상황을 국민의당에서 덧칠하려고 만들어내니까 말이 어버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설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수가 말하는 전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저야 워낙 이제 수용의 폭이 넓은 사람이니까 신경질 안 내지만 아니 이미 성질이 좀 낮고 그러니까. 약간 질문 뭐 이런 게 검사삘이 살짝 나오려고 그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저 새끼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채시고 아니 근데 네. 좀 이렇게 속이 좁은 양반이 들으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존재나 구조 그 자체가 범여권의 또는 국정원이나 이명박, 박근혜의 또는 새누리당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속품이다. 지금 이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욕망과 네. 그것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죠. 국민의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체적 욕망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이 있고. 그렇지만 그 욕망을 다 계산에 넣은 거죠. 그래서 그 이원 집정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또 거기에 안철수와 새누리당 일부를 굳이 결합시켜서 이게 보수 집권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것처럼 총수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속 좁은 국민의당은 화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총수하고 나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약속을 있는 하나 것은 했죠. 네. 어쨌든 서민을 위한 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그것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정도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시죠. 지금 폴리바겐 하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분 아직도 정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좋아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박용진 의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손학규. 그 형님은 저희 당으로 영입을 해봐야 되는데. 영입해 오신다. 박 전 대표가 만나서. 아니, 그거는 가실 거예요. 예. 네. 근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문재인 대표의 단점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두 개는 제 머릿속에 확고하게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지점입니까? 하나가 뭐냐면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종편에서 대선 한참 있을 때 그때도 정치평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여전히 한참 하디 주일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당시 예비 후보의 언동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민주당은 큰 당이다, 형님 당이다. 네. 그래서 단일화를 위한 어떤 룰이라든지 협상에 있어서는 니들이 무슨 방안, 안철수 쪽을 향해서 니들이 무슨 방안을 가져오든지 간에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그게 속칭 맏형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무 단위에서 안철수 쪽, 그 다음에 문재인 쪽 이렇게 실무 단위에서 룰 미팅 할 때는 피차 바늘끝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는 제가 뒷얘기를 좀 아는데 네.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거 하나. 예. 네, 어쨌든 그건 이제 내 주장이고. 두 번째, 이번 광주에서 네. 호남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호남이 이건 지지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정계 은퇴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말이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단점이 아니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잘못한 점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문재인 대표의 잘못한 점 두 가지는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요.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대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럼 거꾸로 문재인 대표의 장점은 뭡니까? 대인 배우 풍모가 분명히 있어요. 대인배요. 근데 제가 이제 파파이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너무 급격한 교체를 바라지는 마세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저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무뎌지고 이제 어떤 마음의 철갑 갑옷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보면 초두에도 얘기했듯이 국민의당을 완전히 밟아버려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 국민의당의 존재 자체가 새누리당의 이중 간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 범민주 세력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는 정치적 존재가 국민의당이다. 이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보셨듯이 사실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근데 중간에 버퍼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완충이 되고 자기 쪽 잘못이 있으면 투표를 안 하러 갈 수도 있고 중간 영역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유권자 연맹 동대문에 옛날에 나왔던 허인혜 씨 아시죠? 허인혜 씨 등이 일부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들이 된 유권자 연맹에서 나와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 각 정당에다가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 정책을 이제 전달하는 어떤 세레머니를 했는데 거기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다당제로 가야 된다. 양당제로 갈 때는 급격한 대립이 있고 결국은 진보가 현재 항상 어디나 돈 있고 힘 있는 보수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근데 다당제로 가서 이 다당제가 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정적이고 보통 국민의 친화적인 복지 정책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그 책자에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고 이놈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이 사고 기반이 있는 한 오히려 정권 교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더 해보셔요. 김경진 의원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정책,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 라는 데는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38명이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새누리당에 해도 다 동의해요. 나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무슨 안철수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안철수 대표도 어제 네. 보면 실효세율을 어쩌면 저 안철수 대표를 막 옹호해줘야 돼 이제. 옹호해줘야 돼요. 당 대표신데 4년 있다 공천 안 해주면 어떡해. 근데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복지제도 또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경기 울리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예외적으로 세금을 좀 법인세 올리자고 얘기했다가 대통령한테 한 방에 킥아웃 당한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재정 경제 정책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가난한 사람, 약자를 위한 재정 경제 정책이잖아요. 어차피 사회의 이념의 큰 좌표가 재정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별을 한다면 저희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진보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올리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재정 사회 정책, 사회 보호 정책 하자. 단 38명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의견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도 큰 틀에서는 진보 정당이라고 봐주세요. 총수님. 다 주세요. 그 의원님은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 당에서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중심 세력입니까? 그것도 이견이 없다니까요. 이견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동무대다. 네. 어제 그저께가 오늘 올라갔죠. 오늘 기사화된 건데 네.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입니까? 아니 조금 더 이제 밑에 본문을 나중에 한번 본문에 보면 찾아보면 천정배도 김한길도 힘이 없다. 네,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토론할 때 이제 상대방 약점 이렇게 상대방 뭐 자꾸 늘어지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중심 인물이잖아요, 보면. 네. 거기 위에 지금 다른 대권 대안이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보면. 네. 근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차이가 있다면 네. 문재인 대표는 그래서 지난 2년간 친노 패권을 모든 종편과 모든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았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예를 들어서 공천태 자금도 사실은 뭐 천정배 의원 계가 탈락하고 주로 안철수 계가 먹었다. 뭐 이런 잡음 혹은 총선 이후에 당직 인사도 다 안철수 계.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조직과거 특위 또 안철수 친한 인사들이 네. 주류. 그러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비판이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중심이 돼서 패권을 다 먹는다고 친노 패권 하고 탈당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번에 오실 정치인은요, 최초의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이분은 출마하시기 직전에 저희 파파이스에 나왔었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으로 출마할 건지, 무소속으로 할 건지, 더민주로 할 건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광주에서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어요. 자, 이분을 모시기 전에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이번에 초선이나 당선된 분을 모실 때 꼭 당선자 사진을 찾아보거든요. 이분의 사진은 뭔가 이렇게 올림픽 유도 선수가, 씨름 선수. 네, 금메달 따고, 인천공항도 아니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무려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18대, 19대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광주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김경진 의원이 이제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후보 시절에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연대해야 한다고 총선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죠. 그리고 실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의 주적은 한나라당이지 새누리당이지 더민주가 아니다. 더민주가 주적이냐, 이런 주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후보 시절 제 기억으로 거의 유일합니다. TBS 김종배 앵커가 하는 그 인터뷰에서, 야권연대에 관련해서 성명이라도 발표하겠다. 실은 성명 발표를 안 했습니다.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허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도 드디어 이제 정치인이 됐나 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근데 어쨌든 후보 시절에 저런 얘기라도 한 사람은 유일해요. 네. 그리고 뭐 더민주가 주석이 아니지 않냐, 새누리라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수도권에서 연대해야 된다. 저것도 네.
실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아니, 지금 저 장면이 네. 국민의당에서 네. 이제 후보들 공개 면접을 했거든요. 공개 면접. 네. 북갑 선거구에서 5명이 지금 공개 면접을 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2명이 탈락하고 3명이 네. 이 결과가 나왔고, 그럼 이 결과가,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국민의당이 안 태어났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신비주의 헛발길질과 각종 기기묘묘한 정치로 인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합한 것보다 지금 합한 이 의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얻었을 것인지, 네. 아니면 네.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여권적 표가 상당 정도 국민의당으로 와서 결과적으로 범야권의 지형이 넓어진 것인지. 아니, 뭐, 국민의당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정답은 결론이에요. 과정은 아무도 이걸 생각을 못했고, 어느 여론조사 기관, 어느 정치 컨설팅 업자, 어느 기자들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추론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고집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으려면은, 국민의당이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이 일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대를 안 한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야권 파열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해석은 그렇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그 당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국민의당 내부의 김 의원님하고는 결이 좀 다른 그리고 살아온 사고의 패턴도 좀 다른 그런 이질적인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수는 의원님의 성향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는 부장 검사를 하신 그건 분인데 총수님의 독단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초점을 국민의당만 가지고 맞춰서 보다 보니까 네. 너희들 각종 잡탕들이 잡스럽게 섞여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이 아니냐. 네. 사실은 총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잡탕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표현을 하면 네. 사고의 폭, 이념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의 좌표가 어디냐. 새누리당조차 진보적인 사람도 좀 섞여 있고요. 네. 더민주당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 섞여 네. 있는데 네. 목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있지 않냐는 거죠. 국민의당에는. 바이버 단톡방에 네. 매번 의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 벌써 이제 3번을 했는데 대체로 저희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 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지극히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기업, 소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경제체제로 가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정책, 세적, 국민의당이 또 국민의당의 후보들이 네. 과연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 쪽 표를 더 많이 뽑아왔을까? 네. 뺏어왔을까? 네. 아니면 진보 쪽, 더불어민주당 쪽의 표를 더 많이 뽑아왔을까?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계량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 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제 국민의당이 없으면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극렬하게 이렇게 정말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는 이 구조잖아요, 보면. 네. 양측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이제 중간층에 있는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투표를 포기할 동의는 안 생겼을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람인 이상은 뭔가 좀 생각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이 안 나온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4.13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쪽 유권자들의 기조가 국민의당이야말로 진보 민주진영을 다음 대선에서 완전히 죽일 내부의 적이다. 그래서 실은 이놈들부터 밟아 죽여야 된다. 이 전제하에서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가 그런 것 같아 보면. 근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중간에 버퍼 영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의 보수 쪽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 보수 쪽 집권 세력이 제대로 못하면 투표를 할 동의를 조금 포기시킬 여지는 없는 것인지. 결과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야권 연대를 하지 않은 게 국민의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이 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연대에 응하지 않았던 게 맞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맞잖아요. 아니 제 설명을 들어보셔요. 야유를 하시는 건 자유인데 네. 그러니까 지역에 후보를 내면 결국은 이게 정당 투표로 이어질 확률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속칭 비례대표 득표 숫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래서 아마 야권 연대에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고. 비례대표 때문에. 예.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저도 선거 중반까지는 선거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선거 하루 전, 선거 뚜껑 깔 때까지도 총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다 죽겠다. 근데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경선에 들어갔는데 경선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5명이 공개 면접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공개 면접을 할 때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전부 다 나서서 네. 김경진 예비 후보야말로 그 전에 안철수 대표 또 천정배 대표가 독자적인 제3정당을 창당하자고 주장을 할 때 종편 등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런 반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공천 면접 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시켜야지 네. 이런 사람을 어찌 감히 붙여서 경선에 붙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종편에서 되겠느냐. 안철수 대표 공격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런 논조로 사실은 여러 비판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와 참모들이 사실이니까 네. 이 난국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서 넘어갈 것이냐. 숨길 수 없는 과거. 아니 뭐 종편에 유튜브에 다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그대로 그 부분만 일부 후보들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편집을 해서 국민의당 중앙당에다 보내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네. 공천자격심사위원회 안철수 전 대표 많이 공격하셨죠. 종편에서. 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면 면접 심사를 보는데 대놓고 지르자. 대놓고 더 큰 소리로 더 질러보자. 그러면 차마 지들이 나를 면접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싶어서 그냥 아주 세게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 오늘 그 기조로 가시죠. 아니 근데 그때 그 면접장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공개적으로 한번 질러보자고요. 아니, 이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예. 실제 국민의당은 야권의 연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실제 개별적인 그러니까 총선 임박해 가면서 당대당은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는 마치 허용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개별적으로도 거의 다 막았어요. 그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네. 유일했던 게 이제 박주민 후보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됐는데 박주민 당시 후보 얘기 들어보면 그 국민의당 후보가 자신이 이길 줄 알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할 때 그 국민의당 후보가 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그분이 이기는 걸로 나왔다고 그래서 응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3위권이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게 이제 총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언론도 그렇고 각 정당의 이제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명확히 안 밝혀진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